안녕하세요. 지금은 대기 중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당분 섭취를 줄이세요. 혈관 건강에 신경 쓰세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난감하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찜.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한식들이 대부분 짜거나 달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한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저희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서 평생 드시던 한식을 포기하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 한식 패턴을 따르되 나트륨과 당분만 적절히 조절한 식단이 실제로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즉, 한식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염, 저당. 한식 레시피가 일반 한식보다 오히려 더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알면 여러분도 집에서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한식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8번째 레시피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전통 김치찌개보다 나트륨은 40%나 줄이면서도 맛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그런 마법 같은 레시피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저염, 저당 한식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특히 한식의 경우 김치, 젓갈, 장류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지속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당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불고기, 갈비찜, 조림류에는 설탕이나 물엿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단순당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당뇨 위험이 더욱 커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짜고 단 음식을 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대체하는 거예요. 저염, 저당 한식의 핵심은 바로 감칠맛 극대화에 있어요. 소금과 설탕에만 의존하지 않고 천연 재료들이 가진 본연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벽 손상을 막고 LDL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처럼 혈관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맛도 살릴 수 있어요. 마늘의 알리신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강한 향과 맛을 내주고 생강이 진절 오른 항염 효과가 있으면서 톡 쓴 맛을 더해주죠. 이제 본격적으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총 15가지의 저염, 저당 한식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레시피는 무설탕 불고기예요. 보통 불고기 하면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이 레시피는 배와 양파의 천연 당분만으로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어요. 배 반 개와 양파 1개를 갈아서 고기 재울 때 넣어보세요. 배의 효소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자연스러운 단맛도 내주거든요. 여기에 간장은 평소보다 30% 줄이고 대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더 많이 넣어주세요. 마늘의 화합물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깊은 맛을 만들어내요. 소고기 300g 기준으로 배 반 개, 양파 1개, 간장 2스푼, 마늘 1스푼, 생강 반 스푼, 참기름 1스푼, 깨소금 약간만 넣으면 돼요. 30분 정도 재운 다음 중불에서 볶아주면 설탕 넣은 불고기보다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저나트륨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하면 짜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비결은 바로 육수에 있어요. 멸치 대신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우려내세요. 표고버섯에는 구안일산이라는 천연 감칠맛 성분이 들어있어서
MSG 없이도 진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다시마 10cm 이장과 말린 표고 버섯 5개를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우려내세요. 된장은 평소의 절반만 넣고 대신 무와 애호박을 더 많이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보강하세요. 두부도 넣으면 단백질도 보충하고 국물도 더 진해져요. 세 번째는 무설탕 갈비찜이에요. 갈비찜은 보통 설탕이나 물엿을 많이 넣는데 이걸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대추와 건포도예요. 대추 10개와 건포도 한 움큼을 물에 불려서 곱게 갈아주세요. 이걸 갈비 양념에 넣으면 설탕 못지않은 단맛이 나면서 동시에 깊고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내요. 게다가 대추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갈비 1kg 기준으로 간장 4스푼, 대추 건포도 갈은 것 3스푼, 다진 마늘 2스푼, 생강 1스푼, 후춧가루 약간만 넣어서 양념하세요. 압력 솥에 30분 정도 조리하면 부드럽고 달콤한 갈비찜이 완성돼요. 네 번째는 저염 김치예요. 김치 없이는 한식이 안 되는데 시중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정말 높거든요. 천연 식재료를 활용하고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저염. 레시피가 건강한 식사를 위해 중요한데 김치도 충분히 가능해요.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의 양을 30% 줄이는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하세요. 다시마의 글루타민산이 감칠맛을 보강해줘요. 배추 한 포기 기준으로 1000g 1컵 대신 3분의 2컵만 쓰고 다시마, 우린 물 2컵을 추가로 넣어서 절여주세요. 그리고 양념장 만들 때 고춧가루에 생강, 우린 물을 조금 섞어서 사용하면 매운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나트륨은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저당 불고기 전골이에요. 전골은 달콤한 양념이 포인트인데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을 사용하면 칼로리 걱정 없이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불고기 500g에 각종 채소와 버섯을 듬뿍 넣고 양념장에는 간장 3스푼, 에리스리톨 1스푼, 다진 마늘 2스푼, 참기름 1스푼만 넣어주세요. 국물은 다시마, 우린 물을 베이스로 해서 담백하게 끓여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염 콩나물국이에요. 콩나물국은 시원한 맛이 생명인데 소금 없이도 충분히 시원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콩나물을 삶을 때 다시마 한 장을 같이 넣고 마지막에 파와 마늘을 넣어주세요. 새우젓 대신 멸치 액젓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깊은 맛이 나요. 일곱 번째는 저염 미역국이에요. 미역국은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 물과 표고버섯, 우린 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세요. 여기에 들깨를 한 숟가락 넣으면 고소함과 감칠맛이 배가 돼요. 미역 50g 기준으로 참기름 1스푼에 먼저 볶아주고 다시마, 우린 물 1.5리터를 부어서 끓인 다음 소금 대신 국간장 1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여덟 번째, 드디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혁신적인 마법의 김치찌개 레시피예요. 이 레시피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일반 김치찌개보다 나트륨은 40%나 줄이면서도 맛은 더 깊어져요. 비밀은 바로 토마토에 있어요. 김치찌개에 토마토라니 의외죠? 하지만 토마토의 글루타민산과 김치의 유산균이 만나면 정말 환상적인 감칠맛이 나거든요. 김치찌개 끓일 때 방울토마토 6-8개를 으깨서 넣어보세요. 신맛은 김치와 어우러져서 상큼함을 주고 토마토의 천연 글루타민산이 MSG 역할을 해줘요. 신김치 2컵, 돼지고기 200g, 두부 반모, 방울토마토 8개, 대파 1대를 준비하고 양념은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국간장 1스푼만 넣어주면 돼요. 아홉 번째는 저당 약식이에요. 약식은 보통 설탕과 꿀을 많이 넣는데 이것도 천연 감미료로 대체할 수 있어요. 말린 대추, 건포도, 무화과를 우린 물을 사용하세요. 이 과일들의 천연 당분이 약식에 은은한 단맛을 주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찹쌀 2컵에 대추 10개, 건포도 2스푼, 호두 1컵, 잣 반컵을 넣고 과일 우린 물과 간장 2스푼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열 번째는 무설탕 식혜예요. 식혜는 설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엿기름에서 나오는 천연 당분만으로도 충분히 달아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 잎을 우린 물을 조금 넣거나 아예 생략하고 엿기름의 자연스러운 단맛만 즐기셔도 좋아요. 엿기름 2컵을 물에 우려낸 다음 밥 한 공기를 넣고 보온밥솥에서 5-6시간 삭혀주세요. 11번째는 저염 북어국이에요. 북어국은 맑은 국물의 시원함이 생명인데 소금을 줄이면 밍밍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다시마와 물을 많이 넣어서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세요. 북어 한 마리를 물에 불린 다음 가시를 발라내고
다시마 우린물 1리터에 무 반개를 넣고 끓인 다음 북어와 파, 마늘을 넣어주세요. 소금 대신 국간장 1스푼 정도만 넣어도 충분해요. 12번째는 무설탕 호박죽이에요. 늙은 호박의 천연 단맛만으로도 충분한데 조금 더 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구운 고구마를 조금 넣어보세요. 고구마의 단맛이 호박죽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줘요. 늙은 호박 1개에 찹쌀 반컵, 구운 고구마 1개, 소금 약간만 넣고 끓여주세요. 13번째는 저염 오징어 볶음이에요. 오징어 볶음은 고추장 양념이 포인트인데 고추장의 양을 줄이고 대신 토마토 케첩을 조금 넣어보세요. 토마토의 산미와 단맛이 고추장과 어우러져서 더 깔끔한 맛을 내요. 오징어 1마리, 양파 1개, 당근 반개, 대파 1대를 준비하고 양념은 고추장 1스푼, 토마토 케첩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올리고당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14번째는 저당 떡볶이예요. 떡볶이 소스에서 설탕을 빼고 대신 사과를 갈아 넣어보세요. 사과의 천연 당분과 팩틴이 소스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걸쭉함을 더해줘요. 떡 300g, 어묵 100g, 양배추 잎, 대파 1대를 준비하고 소스는 고추장 2스푼, 사과 갈은 것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간장 1스푼, 참기름 반 스푼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15번째는 저염 된장국이에요. 된장국에 다시마와 멸치 대신 표고버섯만 사용해서 채식 버전으로 만들어 보세요. 표고버섯의 구안일산이 진한 감칠맛을 내주면서 나트륨은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말린 표고버섯 5개를 물 1리터에 우려낸 다음 된장 1스푼 반, 두부 반모, 파 1대를 넣고 끓여주세요. 이런 저염, 저당 한식 레시피들을 실제로 실행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먼저 소금을 줄일 때는 점진적으로 하세요. 갑자기 많이 줄이면 입맛이 적응하기 어려워요. 일주일에 10%씩 줄여나가시면 한 달 후에는 훨씬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설탕을 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설탕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천연 감미료를 넣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천연 감미료도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돼요.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거든요. 그리고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후추, 계피, 정향 같은 향신료들은 나트륨과 당분 없이도 음식에 풍부한 맛을 더해줘요. 특히 마늘과 생강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채소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고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양파, 마늘, 버섯류는 천연 감칠맛을 내주면서 동시에 건강에도 좋으니까 많이 활용하세요. 조리법도 중요해요. 볶음이나 튀김보다는 찜이나 조림을 선택하시고 기름도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대신 육수를 활용해서 수분감을 늘리면 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저염, 저당 한식 레시피들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전통적인 단 음식들은 정제당과 단순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만 통곡물과 천연 감미료로 만든 저당 레시피를 선택하면 건강에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처럼 이런 방식으로 요리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이런 레시피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을 보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맛이에요. 처음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2-3주 정도 드시다 보면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맛에 더 만족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가족 모두가 함께 저염, 저당 한식을 즐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지면 평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시면 적응할 수 있어요. 저염, 저당 한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소금과 설탕에 익숙한 입맛을 천천히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염 된장찌개를 처음 드시면 좀 밍밍하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콩의 고소한 맛, 무의 단맛, 미역의 바다 향이 하나하나 구별되면서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을 느끼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이런 건강한 한식을 드실 때는 꼭꼭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져요. 또한 재료들의 다양한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최소 20분 이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급하게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레시피들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을 갖지 마세요.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저염, 저당 한식을 만들어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점점 횟수를 늘려나가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혈관 건강과 당뇨 예방을 위해서 한식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전통 한식이 가진 장점들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건강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발효 음식이 많은 한식은 장 건강에도 좋고 다양한 채소를 활용하는 한식은 영양 균형도 우수해요. 여기에 저염, 저당 조리법만 더하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 중에서 하나씩만이라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맛있는 식사 둘 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김치찌개에 토마토 넣는 레시피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드시면 그 깊은 맛에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염, 저당 요리를 하실 때 몇 가지 도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소금 계량 스푼을 하나 준비하세요. 보통 우리가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양이 실제로는 꽤 많거든요. 정확하게 계량해서 사용하시면 나트륨 섭취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당도계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과일의 당도를 측정해서 천연 감미료로 사용할 때 어느 정도 넣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특히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계절이나 품종에 따라 당도가 많이 달라져요. 압력솥도 저염, 저당 요리에 정말 유용해요. 압력솥으로 조리하면 재료들의 맛이 더 깊게 우러나와서 적은 양념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갈비찜이나 족발 같은 요리에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실리콘 찜기도 추천해요. 전자레인지에서 간편하게 채소를 쪄서 먹을 수 있고 기름 없이도 촉촉하게 조리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건 쪄서 먹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생활 팁들을 드릴게요. 먼저 장보기부터 달라져야 해요. 마트에 가실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과 당분 함량이 낮은 제품들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예요. 냉장고 정리도 중요해요. 건강한 재료들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가공식품들은 뒤쪽으로 밀어두세요. 사람은 보이는 걸 먹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간식들을 앞쪽에 두시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섭취하게 돼요. 식단 일기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루 동안 드신 음식들과 나트륨, 당분 섭취량을 기록해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2주 정도 하시면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들도 많아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아요. 식단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루 30분 정도 빨리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과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식후에 10-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어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식욕도 증가해요. 하루 7-8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길 바라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독서 같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게 좋아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서 식단 관리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가족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얘기하시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부탁해보세요. 친구들과도 건강한 식당에서 만나거나 집에서 건강한 요리를 해서 대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외식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메뉴를 선택할 때 조림이나 볶음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세요.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셔서 조금씩만 찍어 드시고 밥은 현미밥이 있으면 현미밥으로 바꿔 드세요.
국물 요리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치가 개선되는 걸 보시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이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드셔도 전체적인 건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엄격하게 하시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80% 정도만 지키시면서 나머지 20%는 여유를 두세요.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15가지 저염, 저당 한식 레시피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혈관 건강과 당뇨 예방, 이제 맛있는 한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건강이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어 보신 저염, 저당 한식 후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레시피나 건강관리 방법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뵐게요. 지금은 대기 중이었습니다.